네, 안녕하세요. 도미노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카메라 일단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자, 일단 오늘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저희가 그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를 건드렸을 때 나오는 지퍼 노이즈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먼저 살펴봤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일단 딜레이 타임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자, 선형 보관법을 사용을 해서 딜레이 타임의 그 중간값, 자, 소수점 인덱스로 발생하는 그 딜레이 타임,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샘플들의 값을 우리가 약간 그 중간 샘플과 샘플들 사이의 그 중간 값을 임의로 구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래서 저번 영상까지 해서 그 완성을 시켰으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실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저번에 만든 거고, 자, 요거를 실행해 보면, 자, 요렇게 소리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건드려 보면, 자, 이런 소리가 나실 텐데, 자, 사실은 아직 이제 딜레이 타임을 건드릴 때 지지직 소리가 발생을 하죠. 자, 아직 지퍼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그 선형 보관법을 써서 지퍼 노이즈를 좀 완화시킨 거 아니냐, 그럼 안 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딜레이 타임에서 발생을 하는 지퍼 노이즈라는 거는 사실 요 파라미터가 그 이 딜레이 타임이라는 걸 우리가 정수로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지만, 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일례로, 자, 요 딜레이 타임 말고도, 자, 다른 파라미터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사인파, 자, 요런 사인파 소리에다가 제가 지금 우리가 만든 플러그인을 붙여서 테스트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딜레이 관련된 거 말고 개인 쪽만 한번 이 파라미터를 건드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요런 소리가 날 테고, 자, 제가 이 개인 파라미터를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자, 지직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 들리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런 문제도 있어요. 지퍼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이제 딜레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 인덱스로 이제 다 치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급격한 점프 때문에 그 거친 신호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 이게 꼭 딜레이 타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라미터 자체를 컨트롤하면서도 이 지퍼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우리가 건드리는 요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지퍼 노이즈도 있어서, 우리가 요 파라미터를 건드렸을 때 이 변화가 읽히는 타이밍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좀 여기로 갖고 와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 딜레이 게인 파라미터를 제가 요 바닥에서부터 요렇게 쭉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이 검은색 화살표 모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올리고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올리고 검은색 화살표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리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직선같이 쭉 올리고 있긴 한데,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자, 실제로 내가 이 파라미터를 건드리고 있을 때 이 파라미터의 값은 언제 실제로 읽히는가,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파라미터의 변화값을 코드적으로 코드에서 봤을 때는 언제 읽고 있냐면, 자, 이거는 저희가 다 알죠. 자, 파라미터가 변하는 거는 언제 실제로 읽힙니까? 파라미터의 현재 값은 우리가 뭘로 읽어요? 무슨 파람 모시기, m 파람 모시기 get, m 파람 딜레이 모시기 get, m 파람 웨트라이 get, 뭐 m 파람 게인 get,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파람의 get, 자, 요 순간을 할 때 실제 현재 세팅된 파라미터의 그 값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순간은 어디냐면 바로 요 플러그인 프로세서의 프로세스 블록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그 트랙을 이런 식으로 재생을 시켰을 때 버퍼 사이즈가 다 찰 때마다 이제 이 프로세스 블록이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생을 시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트랙에 있는 오디오 샘플들을 주르르륵 읽는 건데, 이 속도로. 자, 그런데 이 샘플이 버퍼 사이즈, 우리가 DAW에서 세팅을 하는 버퍼 사이즈의 개수만큼 모였을 때, 그때 이제 프로세스 블록이 그때마다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프로세스 블락 안에서 실제 파라미터의 현재 값이 읽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로 일직선상으로 움직인다 한들 실제로 파라미터 값이 읽히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프로세스 블락이 호출될 때.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세스 블락일 때만 파라미터의 값이 읽히니까 파라미터의 값은 내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읽히는 값은 자, 요때 한 번, 그리고 요때 한 번, 자, 그리고 요때 한 번, 그리고 요때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프로세스 블락이라는 함수에서 읽히는 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텀과 이 텀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내 파라미터 값이 어떤 전에 프로세스 블락 했던 그 값에서 그 다음 프로세스 블락을 할 때는 얘네가 점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프로세스 블락이라는 함수의 특징 때문에 실제 나의 시그널은 어떤 식으로 읽히냐면 요 주황색 화살표처럼 읽혀요. 그래서 여기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로세스 블락을 할 때 지금 읽어보니까 여기네 하면서 시그널이 여기서 여기로 확 점프가 되는 거죠. 또 다음도 마찬가지. 점프. 자, 요렇게 갑자기 계단식으로 팍 점프를 뛰는 게 시그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퍼 노이즈, 그 디지털 신호의 거친 변화. 자, 이렇게 수직 점프하는 거는 굉장히 거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파라미터가 우리가 읽히는 이 방식 때문에 그 디지털 신호의 거친 변화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퍼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아까 게인 같은 걸 할 때 이런 걸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게인은 이런 거겠죠? 볼륨이 여기다가 갑자기 그 다음 프로세스 블락 때는 여기로 팡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여기로 팡 뛰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친 변화가 내가 파라미터를 그 읽는 순간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읽게 되면은 자, 이전에 세팅했던 값과 그 다음에 세팅했던 값 차이, 그 사이에서 급격한 그 점프가 발생을 하니까 지퍼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자, 간단합니다. 이 급격한 이 점프 있죠? 요 수직 점프하는 거, 얘를요, 이 수직 점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전에 프로세스 블락 했던 거에서 그 다음 프로세스 블락을 진행을 할 때, 자, 이전에 세팅됐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세팅된 값이 있는데 그 두 개 사이에 이 수직 점프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라미터가 변하는 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라미터 스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은 사실 개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파라미터에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값들이 뭐 어떤 무슨 버튼 누르는 거면 당연히 이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버튼 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볼륨을 컨트롤한다든지 아니면 딜레이 타임 같이 어떤 숫자들이 뭐 슬라이더나 뭐 로터리 슬라이더나 버티컬 슬라이더 같은 걸로 주르륵 올랐다가 주르륵 내려가는, 아니면 뭐 시계로 돌렸다가 반대로 돌리는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파라미터에는 다 이렇게 파라미터 스무딩이 적용이 돼야지만 이런 지퍼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미터 스무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스무딩을 적용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안에서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거를 뭐 직선적으로 변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곡선으로 이렇게 변하게 할 거냐 뭐 요렇게 그리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간단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직선상으로 있는 걸 그리는 거고, 자, 그리고 요 직선식으로 변할 수 있게 주스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주스의 Linear Smooth Value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 스무딩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딜레이 타임이 일단 우리한테 문제였으니까 이 딜레이 타임에다가 그 주스의 그 이름 뭐냐, 주스의 Linear Smooth Value라는 친구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Linear Smooth Value, 자, 뭐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자,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 자, 요쯤에다가 적어볼게요. 일단 로직을 좀 끄고 자, 그러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클래스를 써야 하냐? 주스
linear smooth value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자, 내가 지금 스무싱을 할 객체 이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이냐를 우리가 그 템플릿 클래스라고 하죠. 요거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거에다가 적용을 할 거냐면 우리 타임 파라미터 그리고 피드백 파라미터, 웨트라이 파라미터에 적용을 할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그거죠. 그 플롯이죠. 플롯. 그래서 msmoother time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더. 자, 타임만 있는 게 아니죠. 피드백도 있고 웨트라이도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그리고 웨트라이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마도 여기까지 하시면 자, 여기서 에러가 뜨실 텐데 자, 이 주스 안에 있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스 헤더를 인클루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딜레이 위에다가 주스 header.h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왜 필요했냐면 이 주스 리니어 스무스 밸류를 이 객체를 우리가 멤버 변수로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을 이제 새로운 멤버 변수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 마이딜레이에.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고 처음에 세팅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딜레이 같은 경우는 저번까지는 이 리셋과 샘플레이트라는 함수로 그 버퍼 초기화도 하고 이 안에 멤버 변수로 샘플레이트를 초기화하는 샘플레이트래. 맞네. 샘플레이트를 값을 설정해주는 그런 함수 두 개를 나눠놨는데 자, 좀 앞으로 이렇게 미리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prepar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면 좀 뭘 불러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prepare라는 함수는 in sample rate, 자, 샘플링 레이트 숫자를 받아와서 초기화하는 애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repare 함수 안에서 이제 뭘 할 거냐? 일단 원래 하던 거 버퍼 초기화 그리고 샘플레이트 세팅 하는 거 해주고 그리고 뭘 해줄 거냐면 이 msmoother time feedback 웨트라이 이 친구들의 그 초기화도 담당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mydelay.cpp로 가서 이 prepare 함수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reset과 setSeparate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가서 자, mydelay의 prepare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에서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자, 일단 샘플레이트 값이 들어왔으니 이 샘플레이트 값을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버퍼 초기화 해주던 것도 여기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리셋 함수를 우리가 요 생성자에서 호출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 그냥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프리페어가 반드시 프로세스 전에 한 번은 무조건 불리기 때문에 자, 요 셋세플레이트 없애주고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원래 하던 거. 자, 샘플레이트 세팅. 자, 샘플레이트 세팅. 그리고 버퍼 초기화.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방금 새롭게 추가한 이 msmooth time, mfeedback, msmooth wetdry 요 세 개의 값들에 대한 초기화도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쓸 때, 자, 일단 복사를 좀 해오고. 어떤 값들을 세팅을 해줘야 되냐면 자, 일단 뭘 해줘야 되냐? 자, 스무싱을 할 건데 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래프를 갖고 직선으로 움직이게 될 건지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세팅하기 위한 함수는 뭐냐면 요거예요. msmoothTime.reset res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리니어 스무스 밸류의 멤버 함수인데 자, 여기서 샘플레이트 값과 더블 램프 랭스 인 세컨즈라는 걸 갖죠. 자, 그래서 여기가 세팅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샘플레이트 여기 들어왔죠. 샘플레이트 들어오고 있는 이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요 램프 랭스 인 세컨드는 0.05로 해주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일단 똑같이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요 reset이라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0.05초 내가 이제 이 스무서를 써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제 파라미터 이 스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 현재값 내가 지금 어딘가. 자, 그리고 내가 타겟값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값을 기준으로 내가 타겟값으로 가게 되는 그 움직임을 내가 부드럽게 해주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현재 값에서 타겟 값까지 갈 건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자, 그거를 세팅해 주는 게 바로 이 리셋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전달 값으로 넣었던 0.05가 뭘 담당을 하냐? 자, 그 현재 값에서 목표 값까지 가는 시간이 0.05초다 요 소리예요. 가 소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 구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프로그램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개념 대신 뭘 쓰냐면 샘플레이트라는 새로운 다른 단위를 써요. 자, 그래서 이 0.05초가 샘플레이트 기준으로는 몇 개의 그 샘플의 개수가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구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려면 지금 내가 이 스무서가 샘플레이트 몇인 시스템에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샘플레이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0.05는 내가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지금 현재 값을 기준으로 그거를 세팅해 주는 거고, 자, 이 0.05와 동일한 타임 시간을 갖는 샘플의 개수를 알기 위해 이 샘플레이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써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세 개도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세팅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msmoother time 하고, 자, 초기화하는 데죠. prepare가. 그래서 어떤 걸 써줘야 되냐면 set current and target value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일단 0.02% 세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자, 이 set current and target value는 뭐냐? 자, 현재 값과 목표 값을 모두 0.0으로 세팅하겠다라는 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prepare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일단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일단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초기화를 하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 스무서 타임을 내가 이제 쓸 건데, 이걸 쓰기 전에 자, 두 개가 모두 0으로 올바르게 초기화가 돼 있게 세팅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갖고 있는 이 스무싱 객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직접 쓰냐? 바로 이 프로세스라는 함수에서 직접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프로세스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 그 프로세스 블락이라는 함수에서 my delay 프로세스 하게 되면, 자, 파라미터의 현재 값들이 요 자리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요 값을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뭐 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초로 바꾸고, 그리고 이 현재 값이 샘플로는 몇 개인가를 바로 구하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구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 요때는 파라미터 타임이 여기였는데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가 요 값이었는데, 그 다음 프로세스 블락을 할 때 보니까 타임 파라미터 값이 여기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세팅이 됐던 게 쭉 간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파라미터 값으로 세팅이 팍 되면서 여기서 점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요런 게 이제 지퍼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프로세스를 할 때는 타겟만 정해줘요. 타겟만. 자, 프로세스를 할 때는 우리가 얘가 지금 어떤 값으로 가야 되는지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요 프로세스를 하게 됐을 때 이 반복 구문 안에서 이 새롭게 세팅된 타겟 값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이제 그 스무싱을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자, 요런 말이에요. 코드로 써보면, 자, msmoother time 한테 새로운 타겟 값을 정해줍니다. 얘한테 set target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아까는 set current and target value였는데 이번에는 set target value. 자, 목표 값만 정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에서 이 반복 구문을 실행하기 전에 스무싱 오브젝트한테 새로운 타겟 값을 정해요. 뭘로 정하냐? 자, 이번 프로세스를 할 때 내가 세팅돼야 하는 파라미터의 현재 값으로 새로운 목표 값을 정해요. 이렇게 타겟을 바꾼다. 이겁니다. 목표를 바꿔. 자, 그리고 피드백도 해보겠어요. 피드백도 하고 스무스 웨트 딜레이도 하고 피드백. 자, 웨트 드라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러면 이제 타겟 값이 바뀌죠. 자, 타겟 값만 바꾼 다음에 요 반복 구문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요 타겟을 향해서 이제 현재 값이 있고 이 타겟 값이 있을 때 이 내가 지금 현재 값이 뭐라고 어떤 걸로라도 세팅이 되었겠죠? 자, 이 현재 값 기준으로 내가 목표 값을 가기 위해서 그 하나씩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목표 값을 가기 위해 지금 기준에서 다음 값은 뭐냐? 다음 값은 뭐냐? 다음 값은 뭐냐 하면서 그 값들을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타겟을 향해 가게 되겠죠.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면서.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파라미터 값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얘네들을 복사를 잘라서 반복 구문 안에 맨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자, 요거는 안 쓰니까 빼줄게요. 자, 넣어주고 여기서 자, 인타임은 이제 파라미터 값 현재 값이죠. 자, 요걸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스무서로 목표를 정했으면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그 다음 값, 자, get next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m스무서 타임에 get next value를 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 현재 값은 지금 프로세스를 할 때 현재 값은 뭐 어디로 박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새로운 타겟이 정해지고 그 타겟을 향해서 지금 현재 값 기준으로 가야 되는 그 다음 값을 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get next value를 계속 하게 되는 거지. 이 반복 구문 안에서. 그래서 get next value, get next value, get next value를 이제 이 버퍼 사이즈만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점점 타겟을 향해 가까이 가게 되는, 자, 그런 식으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임은 이렇게 했으면, 자, 그러면 피드백도 이렇게 해줘야겠죠. 피드백도 get next value 써주고, wetDry도, 자, wetDry도 get next value, 자,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wetDry 같은 경우는 뭐 get next value 구하고 거기서 1.0에서 빼면은 드라이도 자연스럽게 구해질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말고 또 고쳐줘야 되는 게 있나 확인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어디 보자. 뭐 따로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코드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바꿔봤고, 자, 프로세스 부분은 바꿀 게 없는데 저희가 새로운 마이딜레이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죠. prepare라고 해가지고 원래 뭐 reset과 reset과 이제 그 setSemPlate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 안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딜레이 prepare를 쓰는 방식으로 플러그인 프로세서 쪽을 가보시면 아마 에러가 뜨실 거예요. 좀 고쳐주셔야 될 텐데,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엠모듈 딜레이, setSemPlate, reset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는 이거를 전부 prepare라는 친구가 한 번에 담당을 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제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냅두고 말았던 것 같은데, 자, 저희가 만들 플러그인은, 자, 지금 개인이 먼저 와 있어요. 개인을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자, 딜레이를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컨트롤러가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은 이 딜레이를 거친 소리를 프로세싱을 하게,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 정도면 됐나? 네, 좋아요. 자, 빌드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어떻게 바뀌나? 좋습니다. 로직 프로가 나오고, 자, 이런 소리였어요. 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한번 딜레이 타임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그 지퍼 노이즈는 안 들리는데, 자, 전혀 새로운 소리가 들으실 겁니다. 막 도록 막 우럭 하는, 뭔가 그 우리 일반적으로 막 비디오 빨리 감기 아니면 뭐 테이프 빨리 감기 했을 때 나는 그런 막 이런 소리 있죠. 자,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노이즈는 아니에요. 이거는 노이즈는 아니고 아티팩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디자인한 이 딜레이 플러그인의 구동 방식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나게 되는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당연해요. 내가 어떤 값으로 세팅을 했을 때 거기로 빠르게, 자, 이거를 어쨌든 빠르게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딜레이 타임이 다다다닥 하게 되면서 약간 우리 그 DJ가 이렇게 막 그 에피판 돌리는 것처럼 먹먹먹먹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다른 방식의 딜레이를 구현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뭐
탭 딜레이 뭐 이런 식의 뭐 다른 딜레이 방식인데, 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요 과정에서 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노이즈를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이즈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티팩트가 나긴 하지만 일단 노이즈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딜레이 파라미터는 이렇게 구현을 했고, 자 그러면 아까 그 오실레이터로 테스트했을 때 그 테스트 톤으로 실험해 봤을 때 게인 파라미터를 건드렸을 때 소리가 났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듈 딜레이 말고 게인 모듈에다가도 이 파라미터 스무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mygain.h 파일로 가서, 자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include 해가지고, 자 juice header.h, 그리고 원래 멤버 변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 이제 스무딩 객체를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juice linear smooth value float m smoother gain.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이 리니어 스무스 밸류 요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샘플레이트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 램프인 그 몇 초, 타겟까지 몇 초 안에 갈 건지를 우리가 골라줘야 됐기 때문에, 그 설정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도 그 샘플레이트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repar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const in sample rate. 자 그래서 요 prepare 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mygain.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 자 아까 그 딜레이 스무싱 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m smoother gain에 리셋을 해요. 자 리셋을 할 때 두 전달 값이 필요했습니다. 자 in sample rate, 그리고 몇 초 걸릴 건지, 자 일반적으로 0.05초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m smoother gain, 그 다음에 set current and target value 가지고 0.0f. 자 현재 값과 초기화 할 때는 현재 값과 목표 값을 전부 0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자 여기 주스 헤더가 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저희 이제 좀 다른 GUI에서 뮤트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좀 이런 게 필요해질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사실 이 msmoother 지금 사실 저희가 이 파라미터의 현재 값이 개인 파라미터를 데시벨로 컨트롤 하잖아요. 자 이 데시벨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레시오로 바꿔서 인버퍼에다가 그 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그 방식을 좀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아까 우리 딜레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 자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이 set target value에다가 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넣어주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mygain도 m smoother gain에 자 set target value를 할 건데, 자 얘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요 상태에서 인게인 db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 안에 저장된 게 이제 데시벨 값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 또 레시오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냥 레시오로 바꾼 다음에, 자 레시오, 자 const float 레시오로 바꾼 다음에, 자 레시오로 바꾼 다음에 얘를 그냥 여기 타겟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편한 건 뭐냐, 여기 레시오 곱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 m smoother gain에 그냥 get next value 해주면 돼요. get next value. 자 그러면 애초에 스무싱 객체 이 m smoother gain에 저장된 게 그냥 타겟이시긴 하지만 이 비율로 저장됐기 때문에, 자 이 레시오를 향해 가는 그 다음 비율, 그 비율 값으로 그 다음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곱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상태로만 냅두면 되냐, 자 아니죠. 우리 새로운 멤버 함수 추가해 놨고, 자 그리고 또 뭐 있냐, 자 플러그인 프로세서.cpp 가시면
일단 프로 H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저희 이 개인 모듈 자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딜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버퍼 때문에 각 채널별로 모듈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원래 개인은 이제 지금 이 스무싱 객체를 고려 안 할 때까지는 하나만 있어도 됐는데, 자, 이제 이 스무싱 객체를 고려를 하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 스무싱을 적용을 해야 했을 때는 이제는 이 개인 파라미터, 이 개인 모듈도 각 채널별로 한 개씩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하나만 있었다 칠게요. 지금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세스 블락에서 모듈 개인으로 프로세스를 하겠죠. 자, 그럼 프로세스를 할 때 뭘 하냐? 여기 마이 개인 가갖고 여기서 타겟을 바꿔요. 자, 그리고 타겟을 향해 프로세스 이 인넘 샘플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하냐면 레프트 채널을 먼저 하고 라이트 채널을 먼저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모듈이 하나야. 자, 그러면은 레프트 채널일 때 셋 타겟이 설정이 되고 그 타겟을 향해 쪼르륵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이트 채널 할 때도 또 똑같은 걸 써요. 자, 그러면 레프트 채널을 했을 때 올라가 있던 애가 라이트 채널을 할 때 뭐 만약에 다 올라가 있었다 쳐. 자, 그러면 라이트 채널끼리는 이미 여기서 파라미터 세팅이 돼 있던 게 새로운 파라미터로 세팅이 되고 다시 레프트 채널에 의해서 타겟을 향해 올라가 있으니까 자, 또 점프가 일어나겠죠. 그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만약에 스무싱 객체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각 채널별로 모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레프트 채널 볼륨들이 스무싱 된 거 따로, 라이트 채널 스무싱 된 거 따로가 되겠죠. 만약에 한 개만 쓰고 있으면 레프트 채널 스무싱 다 해놓고 라이트 채널일 때는 이미 스무싱 다 된 걸로 이제 점프가 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 개인 모듈도 스무싱을 하게 됐을 때부터는 각 채널별로 한 개씩 갖고 있게. 자, 이런 식으로 M 모듈 개인 배열로 2개 가질 수 있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 모듈 개인 2. 자, 이제 배열로 됐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함수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 사용하는 방식이.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M 모듈 딜레이가 프리페어 했고, 자, 여기도 M 모듈 개인도 프리페어를 해야겠죠. 프리페어. 왜냐면 여기 스무싱 객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려보시면, 자, 프로세스 블락에서 M 모듈 개인 프로세스 한 대가 있는데, 자, 얘도 이제 채널별로 다 따로 해줘야 됩니다. 채널 프로세스. 자, 좋아요. 자, 뭐 파라미터 값 자체는 그냥 각각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로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한번 개인까지 추가를 했으니까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빌드가 다 됐고 폴트를 열어서, 자, 일단 이번에는 딜레이 테스트는 안 하고 오실레이터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볼륨은 오실레이터로 하는 게 좀 잘 들리니까. 그래서 딜레이를 다 비활성화 시키고 0으로 해서, 그리고 개인만. 자, 아까 드드득 소리가 났던 게, 자, 이번에 안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움직이면서 그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블락을 할 때 스무싱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지퍼 노이즈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퍼 노이즈가 이제 안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지퍼 노이즈를 지금 2개의 영상에 걸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저희 소리가 나는 거에 관해서는 사실 모든 내용이 끝났고, 자, 다음에 한 영상만 더 할애를 해서,
자, GUI 들어가기 직전에 플러그인 프로세서 쪽에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는, 자, GUI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코드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사실 GUI가 있다는 거를 배제를 하고 코드를 짜고 있는데, 자, 지금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자, GUI 개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자, 뭐 안 되시거나 뭐 오류가 생기시거나 아니면 그 밖에 뭐 주스 프레임워크를 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버전 관련해 갖고 뭐 어떤 이슈가 생기셔서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자, 모든 문의는 정말 환영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